나중에는 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윤상민 병합체를 먹으면 당신은 항상 변을 잘 볼 수 있으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10통에 33,000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눈고양 윤상민. 똥대장 김동원. 오늘은 대변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을 이식한다고? 장기 이식하듯이 변을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똥이 내 안에서 사는 건가요? 똥이 살진 않겠죠. 대변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산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 사는 세균총, 세균들이 모여서 사는 세균 집락, 그거를 변 쪽, 직장 쪽,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식을 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 대변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미생물 군집들을 이용해서 환자의 다양한 미생물 군집을 복원함으로써 환자 장내에서 병원성을 가진 세균의 장내 집락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장관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의 군집이 있습니다. 최소 100조 개 정도는 그 세균이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위장관 중에도 이제 대장에 존재하게 되고요. 세균들은 비타민을 합성하거나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소화 흡수를 돕거나 담즙 같은 거에 대사를 돕기도 합니다. 또 면역 체계를 발달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균들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이 유익균들이 다른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염을 일으키는 걸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은. 그래서 장내 세균이 정상이 공여자의 대변을 이식시켜 줌으로써 환자의 장내의 유익균들을 잘 자라게끔 해주는 게 대변 이식인 거죠. 똥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을 넣어주는 겁니다. 똥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똥을 가져와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커피를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대변을 넣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넣어줄 대변을 준비를 해야 돼요. 활발하게 대변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이 똥이 들어왔는데 나한테 감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없고 알레르기를 유발한 질환도 없고 최근에 뭐 항생제 같은 걸 쓰는 일도 없어야 되고, 공유하는 사람이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것도 없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감염의 위험 인자니까. 에이즈나 뭐 그런. 네. 최근에 이슈에는 그 원숭이 두창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도 항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게끔 FDA에서 지침을 내린 적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골랐어요. 그 사람들의 대변을 채취해서. 어떻게 채취해요? 통에다 받아와요? 대변은 받아오는 거죠. 받아온 걸 이제 잘 가공을 해야 합니다. 요 받아온 대변을 가공하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시험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모아서 일단 생리식염수를 같이 넣어서 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생리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대변을 믹서기에 넣어서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전체를 균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찌꺼기도 막 다 그렇죠. 갈아요. 찌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덩어리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 같은 걸로 이제 여과를 하게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거 입자가 작으니까 필터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믹서기로 갈면 약간 커피처럼 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선하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신선한 거를 바로 환자한테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만들어진 캡슐을 경구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원이부 소장 쪽에 이게 뿌려서 이제 그 안으로 이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건강한 사람의 훌륭한 대변을 각국에서 수출뱅크, 대변은행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있었고, 최근에 드디어 2022년 11월 30일 FDA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첫 미생물 기반 생균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리바이오타라는 약물이고요. 제품 안에 저렇게 백이 있고 튜브가 하나 있어요. 저 튜브를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고, 튜브 끝에 한 10cm 정도를 항문에 넣고 반대편은 저 팩에다 저렇게 연결을 해서 저절로 이게 들어가게 이제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 대변이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FDA에 승인을 했다면 똥을 집어넣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생착이잖아요, 생착. FDA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효과도 효과지만 대변 이식에 대해서 과연 이게 안정적인 방법인가 하는 논의들이 이제 있기 때문이고요. 이식이잖아요. 장기를 이식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세균을 내 몸에 이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기저질환이 그런 감염을 통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세균들이 폐혈증을 유발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작용들이 낮은 확률이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서 FDA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근에 저런 약이 승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통틀어서 현재까지 저런 대변 이식이 실제 임상에서 인정을 받는 분야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세균에 의한 대장에 감염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은 그냥 사는 사람들에도 한 7% 정도에는 가지고 사는 세균입니다. 다만 얘들은 평소에는 장내에 따른 유익균들, 건강한 균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얘들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실제로 집락을 많이 만들면서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뭐 수술을 하거나 해서 항생제를 오랫동안 썼거나 아니면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 항생제가 건강한 세균들을 죽여버리고 나서 장벽이 되던 세균들이 없어져 버리면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그 일반적인 항생제는 죽지 않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혼자 계속 성장을 하면서 감염을 일으키고 독소를 만들어내서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이 계속 심해지면 그 염증이 전신을 타고 폐혈증 같은 게 오기도 하고 뭐 독성 거대결장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의한 장염으로 15,000명에서 4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병원에 레전트하고 펠로 할 때도 꽤 많이 봤었던 것 네, 같아요. 흔해요. 대부분의 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인펙션은 약물을 써서 환자의 장을 이제 건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이 반복이 되고 약물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정말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쓸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대변 이식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정 비급여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 환자 치료에 사용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윤상민 변캅세를 먹으면 당신은 항상 변을 잘 볼 수 있으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10통에 33,000원.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연구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의 치료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외에 다른 질환들, 뭐 염증성 장질환이라던가 입원 환자들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다제내성 세균 감염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이게 치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연구로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변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따라할 만한 방법은 아니고요. 특정 질병에서는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